자, 이제 회계 원리를 이제 해볼 건데, 이제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보시려면 뭐 7급이든 9급이든 간에 이제 바뀌었죠. 이제 회계학이랑 세법학이랑 세법학이래. 세법이랑 자, 회계학, 세법. 7급은 세법이라 그러고 이제 9급에서는 이 과목을 세법 개론이라 그러는데 차이가 없어요. 난이도도 큰 차이가 없고요. 뭐 계산 문제 비중이나 말 문제 비중이나 그것도 별로 차이가 없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 필수 과목이 된 그 순간 7급과 9급은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난이도가 점점 벌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난이도를 조절할 것인가? 말 문제로 난이도를 조절하기는 힘들어요. 말 문제로는, 그러니까 말 문제는 어렵게 낸다 그러면 지엽적인 걸 내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잘 많이 안 보는, 공부를 좀 덜한 챕터에서 그냥 아무거나 막 내면 어려워지는 건데, 말 문제로 그 난이도의 중상, 중하 이걸 맞추기 되게 힘들다고요. 그럼 결국 뭘로 조절할 거냐면 계산 문제로 조절할 거예요. 계산 문제로 7급의 계산 문제 비중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고급 회계도 좀 내겠죠. 고급 회계도 계산 문제로 점점 난이도를 조절할 거예요. 자, 회계학을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우리 회계원리 수업이니까 회계학을 하시기 위해서는 회계원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뭐 혹자는 회계원리를 공부하지 않고도 중급 회계만 해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부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 두 번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무리 대학교 때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대충 들으면 기억이 나요. 대충 들으면. 그래서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비전공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회계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급 회계만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회계원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회계원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학으로 치면 1 더하기 1, 2 더하기 2, 구구단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먼저. 그게 회계원리예요. 이걸 하신 다음에 중급 회계를 하시는 거예요. 중급 회계가 시험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해요. 70%, 80% 그 정도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중급 회계만 잘하셔도 75점을 넘기는 건 쉬워요. 중급 회계만 잘해도. 자, 이걸 하고 나시면 원가 관리 회계를 하시는 거예요. 원가가 중급보다 쉽긴 한데요. 중급을 하면 원가가 더 쉬워지니까 중급부터 하시기를 권해요. 저는 중급부터 할 거고요. 자, 이걸 하고 나시면 뭘 하시냐면 고급 회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선택이에요. 선택? 왜 선택이냐면 시험에 나오는데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나오더라도 많으면 3문제? 2문제? 이 정도 비중이라고요. 이 두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공부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이걸 공부해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효익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건 선택이에요. 선택. 수업은 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게 되겠죠? 뭐 어찌됐든 거 모르겠고,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고급 회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회계원리도 하고 중급 회계 다 하고,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원가 관리 회계까지는 무조건 하시고, 내가 좀 여유가 있다, 회계학을 이제 뭔지 좀 알 것 같다, 너무 쉽다, 그러면 고급 회계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고요. 중급 회계랑 원가 회계 하는데 미쳐버리겠다 그러면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중급이랑 원가가 어려운데 고급을 못해요. 고급은 이 중급이나 원가랑 이 내용이 이렇게 심화되는 게 아니고요. 중급에 심화된 내용이 고급이 아니고요. 고급은 완전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중급회계는 주로 상기업을 얘기해요. 상기업의 회계처를 얘기한다고요. 주로 주식회사가 나와요. 자, 원가관리 회계는 주로 제조기업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이 중급회계나 원가관리 회계도 다르죠. 하지만 그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이건 할 수 있는데요. 이 고급 회계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합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법에서는 이제 합병이라고 그러고 회계에서는 연결이라고 하죠. 회계를 하는 사람들은 연결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계의 꽃이라고 불러요. 왜?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회계가 무지하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중급이랑 원가도 어려워 죽겠으면 고급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괜히 이것까지 했다가 시간 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점수는 안 오르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선택이 선택. 중급이나 원가가 너무 쉬운 사람,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회계가. 그런 사람들은 고급까지 해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자, 여기까지 다 한다면 자, 정부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순서는 이렇게 적었지만 중급하고 원가를 다 모두 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 고급보다 정부 얘기를 먼저 하세요. 얘도 완전 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고급보다는 조금 쉬워요. 정부 얘기도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정부 얘기도. 이거 되게 어려워요. 얘가 나오면 한두 문제 나와요. 되게 어렵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가가 효익보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택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누가 뭘 잘하고 누가 뭘 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해드릴 수는 없어요. 본인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자, 그리고 이제 세법도 하셔야 되죠. 세법 얘기를 잠깐 해보면 회계학을 모르고선 세법을 할 수 없어요. 회계학을 모르고선. 그래서 회계학을 먼저 하시고 세법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모든 그 세법이 우리가 총 6가지의 세목을 배우죠. 말이 세법 이렇게 한 과목이지만 사실상 6과목이잖아요. 자, 국세기본법 하셔야 되죠. 국가직을 예로 들면 지방직은 지방세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국세기본법의 메커니즘이랑 지방세 기본법의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을 알면 지방세 기본법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어찌됐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국세징수법이죠.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주요 3법이라고 불리우는 법인세법, 자, 소득세법,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얘를 하셔야 된다고요. 사실은 요 국세기본법부터 요 상증세법까지 얘네들은 계산 문제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회계학을 안 하고 해도 돼요. 얘네들은 회계학과 연관성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회계학을 안 해도 그냥 다 말을 외우는 거니까, 법조문을 외우는 거니까 그냥 하실 수 있는데요. 요 법소부라고 하는 거,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얘 3가지는 회계학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회계학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회계학에 여러 가지 나오는 그 계산 방법들이 세법에서도 통한다고요. 그러니까 회계학의 계산 이런 거를 모르고 이거를 하면 미쳐버릴 거예요. 반드시 회계학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 법인세법 그리고 소득세법 중에서 사업소득, 이 2가지는 회계학을 반드시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가요.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 공부할 때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기업회계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공부한다고요. 그럼 기업회계를 알려면 얘를 알아야 돼요. 기업회계도 모르는데 차이점만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어요. 기업회계를 알아야 뭐가 다른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 반드시 회계학을 하셔야 돼요. 자, 법인세법을 하는데 특히 회계학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법인세법의 목표는 뭐냐면 법인에게 부과할 세금, 그리고 법인이 자기 스스로 신고할 세금, 그러니까 법인세죠. 법인세를 계산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얘를 계산하는 게 목적인데 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기업이 작성한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해서 입금이라는 걸 더하고요. 송금이 아닌 걸 더해요. 손금을 빼고요. 입금이 아닌 걸 빼요. 입금이 뭐냐면 기업회계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중급회계에서 얘기하는 수익이에요. 수익. 송금이 뭐냐면 기업회계에서 얘기하는 비용이에요. 세법에서 얘기하는 수익하고, 아니 회계에서 얘기하는 수익하고 세법에서 얘기하는 입금이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그 구체적인 항목을 들여다보면 달라요. 예를 들어 임대료가 있다고 해보세요. 임대료 수익, 우리가 건물을 하나 빌려주고 이제 월세를 받기로 했다고요. 그 임대료 수익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거는 기업회계 입장에서 당연히 수익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법인세법에서는 얘가 수익 입금이 아니다. 그러면 이 수익이 당기손익에 지금 반영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 반영된 수익의 효과를 빼줘야 된다고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세무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무조정이라고. 법인세법에서는 세무조정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무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계를 모르면 세무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학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요. 반드시. 자, 그래서 이제 회계 원리부터 이제 할 건데, 회계 원리 잠깐 목차를 보시면 차례를 잠깐 보시면 뭐 회계 기초 이론이 1장에 나와 있고, 자, 2장의 복식 부기와 거래 기록, 3장이 보면 회계 순환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1, 2, 3장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올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저급한 문제 안 낼 거예요. 안 내도 돼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진짜로 세법의 전문가를 뽑는, 세법에 정통하고 회계학에 정통한 사람을 뽑는 시험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저급한 문제 안 낼 거라고요. 안 내요, 안 내? 그러면 공부를 안 해도 되나? 해야 된다고요. 얘를 해야 중급회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구단을 알아야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공부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4장부터 나오는 건데요. 말씀드렸지만 이 회계 원리는 그냥 구구단 같은 거라서 이 회계 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그 4장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4장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중급회계에 나와 있는 챕터랑 겹쳐요. 여기서는 되게 기본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맛보기만 하는 거예요. 맛보기.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고 이런 거구나라고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중급회계 가서 심오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원리를 당연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